안녕하세요. 수정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온가구 수다방 가정다방 저는 MC 최금식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崔金石，欢迎收听我们的多情多感聊天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李阳。 언니, 드디어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네, 이렇게 추운 날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뜨끈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겨울이 오니까 특히 전기 담요가 너무 좋아요. 따뜻하게 한숨 푹 자면 피로가 싹 녹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뜨끈뜨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죠? 하지만 겨울은 그런 따뜻한 것들과 함께 화재 위험도 늘어난다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난방 기구가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화재 발생 가능성이 다른 계절보다 높죠. 네, 최근엔 세종시 화재 통계를 보니 겨울철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종시 시민들 모두 늘 조심 또 조심하셔서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전을 위해 유익한 내용이 전명해 주실 멋진 소방 대원을 초대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 안전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럼 초대 손님을 모시기에 앞서 오늘은 첫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점점 지쳐만 가는 많이 무료한 날들 하루 끝에 나를 돌아보기도 싫어 나도 내가 쉬워 꿈이라 어려워 그런 감각은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먼지 쌓인 서랍장을 열어보니 방긋하고 웃어버리며 이 타임캡슐 어릴 적 내가 쓴 말 한가득 곱게 접어 묻어둔 편지 한 장 들였어도 즐겁던 거북이와 나 잠깐 멈춰 살짝 열어 한참 서서 시간을 있다가 어디까지 갔나요 또 떠나게 됐나요 언젠가 내가 마주할 아주 먼 미래에 넌 그 꿈을 이루나 어디쯤인 걸까 나도 모르고 왔단 말야 언제나 뭔가를 되뇌던 아주 먼 과거의 길 어떤 꿈을 꿨던 걸까 어제의 나를 담은 일기장과 달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당찬 환한 여정 활짝 펼쳐 나가려던 꼬마이잖아 어디까지 갔나요 또 떠나게 됐나요 언젠가 내가 마주할 아주 먼 미래에 넌 그 꿈을 이루나 어디쯤인
오늘 첫 곡 다비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정시 가수 센터주 수정 FM 98.9와 한밭 FM 93.7에서 송출하는 온가족 상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처럼 오늘 초대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소개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세종 남부소방서 교육 공부를 맡고 있는 임동수. 올겨울 신흥여러분이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기한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임동수 수방관님, 두소미 수방관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겨울철이 되면서 다들 일조심이라는 말부터 떠올리게 되죠. 너무나 중요한 질문 같지만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화재가 많아지는 걸까요? 우선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계절적 측면입니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씨로 실내 활동이 많아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그리고 히터 같은 난방품 취급이 급증하고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겨울철은 다시겠지만 성탄절이고 연말연시, 설, 명절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로, 그리고 또 저희가 장보러 대형마트도 갈 수 있고 공연장,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률이 급증하여 화재 발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적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기온 급강하에 따른 겨울철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에서 동파 방지, 난방을 위한 보온제품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성도 증가합니다. 세종시도 최근 5년간 겨울철 기간 화재 발생률은 28%, 140건으로 다른 계절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려보니 겨울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화재 위험이 커지는 시기네요. 우리 세종시는 계획도시라서 구조가 독특하잖아요. 세종시만의 특별한 화재 위험 요소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는 계획도시 신도시 중심의 고층 부지 겸 주거 혼합시설 구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30층 이상 공동주택이 무려 95건이고요. 16층 이상 숙박시설이 1동, 16층 이상 복합 건축물 4동으로 이런 고층 혼합주거 구조에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시의 수직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 주민분들, 혹시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필요과 진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세종 남부소방서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계실까요? 이번 겨울철 저희 목표는 화재로 인한 시민 생명보호 그리고 재산 피해 저감입니다. 우선 네이버 데이터센터 그리고 노후 아파트 등 최근 사회적 이슈 화재 발생 대상물에 대한 집중 예방, 그리고 산업단지, 물류센터, 전통시장 등 취약 대상 자율 안전관리 강화 등이 올겨울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전통시장까지 정말 다양한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일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세종은 아파트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은 뭔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1분 점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완반기구 주변에 의심화 신문, 커튼처럼 우리 잘 옮겨본 듯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전기코드나 멀티탭이 과열되거나 변색된 흔적이 없는지, 플러그가 헐겁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상계단이나 복도, 이상구 앞에 쓰레기나 박스 같은 장애물이 쌓여있지 않을지 확인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우리 집 수화기의 위치와 사용 기능 상태, 수화기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 이땐 끄르뜨리니까 꼭 지나가시다가 압력 게이지가 노란색과 빨간색과 있으면 유출을 해주시고요. 명칸 지침 표시 등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매일 1분씩 투자해 확인하시면 겨울적 난방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화재 발생 가능성을
쉽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예요. 1번 난방기구 주변 인화물질 확인, 2번 전기 코드나 멀티탭 확인, 3번 이상 계단이나 벅터에 쓰레기 물건 쌓아두지 않기, 4번 우리 집 소화기 상태 확인함.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에는 대피 공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대피 공간이 왜 중요한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피 공간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고층부나 피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에서 화재나 연기, 연로부터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주 중요한 공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피난 계단이나 완전한 탈출로로 나가기 전에 연기나 불꽃이 도달하기 전에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안전지대 성격의 공간입니다. 주요 대피 공간으로는 경량 칸막이, 그리고 발코니 비상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피난 안전 구역 등이 있으며 우리 세종시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방 안쪽을 보시면 체류형 대피 공간이 있는데 1m 이상의 공간을 비상 대피 공간으로 할애합니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으로 구역되어 있고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불꽃과 연기부터 1시간가량 보호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 통화는 창을 통해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공간입니다. 세종시 내 장군면, 금남면 소재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 경우엔 대피 공간이 없는 곳도 있어서 올겨울 우리 세종 남부소방서에서는 대상적인 훈련 및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주민들에게 대피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대피 공간 안에도 짐을 적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짐 때문에 못 들어가서 신고가 종종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을 못 여는 것보다 정말 우리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꼭 짐을 적재하지 않는 걸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음악들고 겨울철 소방 안전에 관한 궁금증 해석해서 나눠보겠습니다. Take it easy with me, please. Touch me gently like a summer evening breeze. Take your time, make it slow. Andante, andante, just let the feeling grow. Make your fingers soft and light. Let your body be the velvet of the night. Touch my soul, you know how. Andante, andante, go slowly with me.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가득했던 그 크리스마스 불빛 가득한 거리 혼자 걸었어 다들 행복해 보여 너는 언제나 공기처럼 있어줄 거란 착각에 멍청이 보내 내가 너무 미안해 얘기 지나고 나면 너무 소중해 왜 그때는 모르는 걸까 지금은 다를 거야 말해주고파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너의 생각만으로 눈물 차 흐르니 말야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삶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가득했던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난 아무 말 못하는 날 Merry Merry Christmas 잘 지내는 거니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점점 너 멀리 멀리 보이던 그 크리스마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엑소의 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정센터 언가족수다방 가정특감 기고 있고요. 오늘 첫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 남부소방서에서 오신 임동수, 우수미 소방관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앞서 화재 예방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이번엔 겨울철 하나의 큰 위협, 바로 교통안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이면 눈이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죠.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겨울철 운전이 위험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로 상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눈이나 비가 온 뒤 다시 얼면서 발딩 놀명이 생기고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제동거리와 핸들 조작 반응 시간이 크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야 및 가시거리 저하입니다. 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생기거나 해가 빨라지는 겨울에는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깜깜해지기 전에 미리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자와 차량 준비의 문제입니다. 겨울철에는 운전자의 경험이나 인식이 평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겨울용 타이어나 배터리 점검 등 차량 상태 관리도 필수입니다. 운전 중에 괜찮겠지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와 차간거리 이약도는 겨울철 특히 위험합니다. 우면이 미끄럽고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앞차와의 반경이 너무 가까워서 급정거나 추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듣기만 해도 아직은 상황이 상당될 정도로 겨울철 교통 안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세종은 터널이 너무 많죠. 네, 그 중에서도 연속으로 이어지는 연속 터널이 위험하다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요. 왜 겨울철 내에
면소편을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얘기일까요? 세종시는 금강이 있어 안개가 잦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가 잦아서 터널 지하차도 구간에서 추돌 및 2차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요. 터널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바로 다리 위에서도 블랙아이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24년도에는 402건, 그리고 23년도 498건, 22년도에는 485건이 있었습니다. 세종 남부소방서에서는 연간 계획으로 방음터널, 그리고 지하차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오생활권, 외곽도로 및 주추, 사거리 지하차도 현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협력하여 현장 소방시설 및 안전대책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12월에는 시 사회재난과와 함께 너비 지하차도 합동훈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히 20살에는 좀 많이 줄었네요. 네, 대비를 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철에는 운행 중 미리 차량 점검도 꼼꼼하게 하고 도로에서 감속과 시야 확보, 이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세종시는 안개와 블랙아이스, 오늘은 잘 보이지 않지만 도로에 붙어있는 사월인이 많다는 점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교통안전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겨울철 안전은 어디에서든 필요한 문제잖아요. 특히 세종은 모시형 시설이 많아서 전산실, 데이터 센터 같은 중요 시설 화재고 큰 이슈인데요. 이런 중요 시설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쓰고 계신가요? 저희 세종시에서는 EPSC 전산실 등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점검이야 중앙카드 안전도서의 법 자체에 화재 안전 도서를 실시할 예정이며 데이터 센터 EPSC, 데이터 배터리실 등 가상 확장 선정 후 현장 진입, 화재 진압 훈련 및 다들 관계인 안전교육 등 여러 예방차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까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캠핑을 정말 많이들 갔거든요. 모닥불이 가까이에 있어서인지 캠핑장 화재 위험도 묻혀졌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합강 캠핑장도 가보셨나요? 저희가 이번 특수시책으로 합강 캠핑장에서 겨울 안전 팝업데이를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이동 안전 체험 차량이라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차량도 같이 이동을 해서 CO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그리고 수화기 사용 실습, 안전 체험 차량 운영 등 그날 그 캠핑객들이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궁금증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 때문에 화재가 나기도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반려동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한 화재가 약 387건이 있었고 재산 피해는 약 14돈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외출시하면 전기레인지 난이어 등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요. 콘센트, 전선 같은 걸 덮개를 덮고 도우시고 화기성 물건 같은 거를 미리 치워둬서 화재 예방에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전해주셔서 그 자체가 교과서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책자로 정리해서 세종 시민들에게 한 번씩 다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방송이 자주 나오셔서 직접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음악 듣고 나서 남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시는 또 다른 슬픔이란 없는 것 그대 곁에 있으면 우리 사랑은 영원할 뿐이야.
참 소중히 아낄게.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저센터 엉가저스다방 다중다강 히고 계시고요.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엄정화, 하늘말 허락한 사람,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초대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세종 남구 소방청에서 오신 두 분, 윤동수, 오성희 소방관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답변함과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잠시 긴장을 끄기 위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계기로 소방관이 되셨고 현재 직업 만족도 몇 %인지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이 제일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관이 된 건 어떤 거창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요. 다만 어릴 적부터 이제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있었고, 그 마음이 결국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한 10여 년 보내며 살아있는 어떤 그 현장에서 이제 다른 분들의 그 손길을 다시 찾아주는 순간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마음 깊이 남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은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월 동안은 현장을 잠시 떠나서 지금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전을 알려주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지금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명을 깨우는 일이 결국 많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직업 만족도 물어보셨는데요. 95%라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간호사로 이제 하고 있다가 대학교에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인원이 응급실에서 인원이 빌려가지고 제 차가 투입이 돼서 일을 한 며칠만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이제 구급대원분들을 만났던 게요.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빠른 조치로 사람을 살리는 그 모습이 멋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저의 만족도 점수는요. 힘든 걸 감안해서 저는 그래도 나름 사람을 살린 거는 멋진 직업이기 때문에 90%. 네, 답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질문들 드려볼까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겨울철 안전 습관 볼까요?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전기 콘센트는 먼지가 쌓이지 않게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소화기는 꼭 보이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 소화기는요, 이제 초기 대응 때 효과적인 그 효과를 보여주시는데, 무려 소방차 한 대. 그래서 우리 선생님 혹시 소화기 아직 사용법 모르신다 하면은 빨리 저희 주변에 소방활동 기관에 방문을 해서 합동 소방훈련이라는 것도 실시하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알려주시는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 여성들이 이게 또 한국말로 이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가족 집회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걸로 우리 가정센터 와서 직접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팀장님, 언제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화재는 초기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를 감지하는 것도 좋아했잖아요. 특히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단독 공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라던데 어디서 설치하는 게 맞나요? 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기점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일원으로 단독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우리가 화기를 많이 다루는 주방 근처, 그리고 출입구 인근이 가장 이상적이며,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이제 구획된 공간에다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침실, 거실,
주방 등 주요 생활 공간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대공원 아파트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거라서 대피 공간이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공간이 없는 것도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1992년에서 2005년까지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는 당시 법령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 벽체에 경량 구조물로 된 칸막이를 설치하여 피난기구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강남칸까지는 3층이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인데 약 9기, 길이 2.4코 고정 벽체로 출입구나 계단 등으로 대피가 어렵게 낮집으로 전개 이동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입니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할 수 있고요. 위급 상황 시에도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시행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방향 칸반지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아파트에는 내화 성능이 확보된 자극 기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이나 계단 등도 대피가 불가능할 때 경량 칸막이와 부피 등간이 유일한 커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골라 대피에 실패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요. 또 장애물이나 인식구조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소화기요. 사실 시민들은 소화기나 소화 전 사용을 뭔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119가 와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초기의 화재 시 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시민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론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험을 저희가 한 번씩 해보면 익혀보시면 나중에 위급 상황이 될 때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화재 초기라면 시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는 우선 안전핀이 있어요. 평소에는 작동하지 못하는 안전핀이 있는데 안전핀을 먼저 뽑으시고 실을 외라고 하면 바람이 불면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서 서서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그때 이제 안전핀이 뽑은 손잡이를 꽉 잡고 빗자루를 쓸듯이 가볍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듯이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소화전 함에 위에 보시면 비상백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고 초기다라고 하면 이제 건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화재 상황을 저희가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고 소화전을 여신 다음에 함을 열면 호수가 접혀 있어요. 그 접힌 부분이 없도록 호수를 쭉 외부로 빼내신 다음에 그 안쪽에 보시면 또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돌리신 후에 노즐을 꽉 잡고 불을 끄시면 되고요. 그럼 비상벨을 누르는 의미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잘 힘든 그런 그렇죠. 의미가 되는 거죠. 건물 전체에 이제 화재 경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화재 상황을 인지를 하게 돼요. 정말 위급시에 소화전 사용할 수 있고요. 벌금형이나 이런 게 혹시 매겨질까 봐 무섭더라고. 이건 허방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도로에 있는 소화전. 저희가 이제 소방차가 물 급수를 받는 소화전 보셨죠? 되게 그거는 이제 도로에 있는 그거는 저희가 뺏어 쓸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겨울철 안전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세종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엔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화재 예방 수칙을 꼭 생활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올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종소방이 여러분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겨울철 안전은 거창한 것보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종남부 소방서 임동숙 무소미 소방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오늘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소방관님께서 보내주신 소방 동요와 소방 트로트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